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사람은 덜 무너질까요?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 때문에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사람은 아직도 비교적 괜찮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버거워 보일까요? 같은 나이에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성격이 약해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지친 걸까? 하지만 오늘은 이 생각부터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는 의지나 성격 문제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정해진 결과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의 차이를 몸 상태로 설명하려 합니다. 어디가 아프다, 기운이 없다, 병이 있다, 없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몸보다 먼저 차이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버티는 대만 씁니다. 이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누가 더 잘 살았느냐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부지런했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같은 나이인데 왜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지,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아직 늦은 건 아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기준을 하나씩 내려놓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아직 괜찮고 어떤 사람은 이미 많이 지친 상태가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큰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기준, 아주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는지, 특히 60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첫 번째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방향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차이는 60 무렵 이 순간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같은 나이인데도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그 갈림길은 60 전후에서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몸이 급격히 망가지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일을 줄이거나 은퇴를 하거나 하루를 채우던 역할이 하나둘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고 조금 느려져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문제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기준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아침에 꼭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오늘 뭘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지는 순간, 이때부터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괜찮고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제야 숨 좀 쉬는 것 같고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아무도 잘 말해주지 않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기준을 대신 세워줄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60 이전에는 싫든 좋든 삶이 기준을 만들어줬습니다. 출근 시간이 있었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었고 약속이 하루를 붙잡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오면 삶이 더 이상 기준을 강제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스스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하루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의 길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점에서 아주 작은 기준을 붙잡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에 나가는 것, 오늘은 이것만큼은 하고 지나가겠다는 사소한 약속. 이 기준들이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이 기준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내일 하면 되니까. 이 선택 자체가 큰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반복될 때입니다. 기준 없이 보내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일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하루가 기억나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비슷해지고 이번 주와 지난주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자기 삶에서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무언가를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스스로를 관리할 이유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같은 나이인데 삶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몸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루를 붙잡아 주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차이는 아주 조용히 생긴다는 점입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참 뒤에야 이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루가 길지?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지치지? 이 질문이 떠오를 때쯤이면 이미 기준은 꽤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은 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기준을 세우느냐, 아니면 계속 흘러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노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기준이 무너진 상태에서 왜 60 이후에 몸이 더 빨리 지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왜 참는 선택이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몸과 마음이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몸에서 먼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2부에서 같은 나이인데도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첫 번째 갈림길이 하루의 기준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기준의 차이가 어떻게 몸의 차이로 이어지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갑자기 안 따라준다고. 예전에는 이 정도쯤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하루만 무리해도 며칠이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진짜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겠구나.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몸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60 전후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몸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몸을 참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조금 아파도 참고, 조금 피곤해도 참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게 미덕이었고, 버티는 게 능력이었고, 몸은 그걸 어느 정도 감당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경고가 아니라 투정쯤으로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몸은 이 방식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몸은 참으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참을수록 조용히 망가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 이틀 무리했다고 큰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날의 무리를 기억해 두고 그 다음 날의 피로를 기억해 두고 그 다음 주의 불편함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기준 없이 살던 하루들, 몸을 무시하던 선택들, 참는 습관이 조용히 몸을 지치게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서 같은 나이인데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점에서 몸의 신호를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쉬어야겠구나. 이건 무리였구나. 지금 속도를 줄여야겠구나. 이 사람들은 몸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쳐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대화해야 할 대상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몸을 버텨야 할 대상으로 대합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나만 약해진 거겠지. 이 태도의 차이가 몇 년이 지나면 아주 큰 격차로 나타납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일상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버티는데 모든 힘을 씁니다.
이 차이는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보다 훨씬 단순한 데서 나옵니다. 몸의 말을 언제부터 들었느냐, 아니면 끝까지 무시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몸을 완전히 쉬게 하는 것도, 완전히 멈춰 세우는 것도 위험합니다. 힘들다고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움직임을 끊어버리면 몸은 더 빨리 굳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더 힘들어지고 그 힘들 때문에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노년을 가장 빨리 앞당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몸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 잠깐이라도 걷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날 안에 정리해 주는 것. 이 선택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 답의 상당 부분은 이 몸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차이가 몸을 넘어 마음과 관계, 그리고 돈 문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몸보다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관계와 돈에서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3부에서 같은 나이인데도 몸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차이는 몸보다 더 민감한 곳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바로 사람 관계와 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년의 삶을 가장 빠르게 흔들어 놓습니다. 먼저 관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60을 지나오면 사람 관계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자식은 자기 삶이 바빠지고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하나둘 줄어들고 모이던 자리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 변화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삶의 단계가 바뀐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같은 나이인데도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연락이 줄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으로 씁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남아있는 관계를 가볍고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이 변화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왜 나를 찾지 않지? 내가 소외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먼저 연락하고 서운함을 드러내고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관계는 젊을 때처럼 노력한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계속 외로워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비교적 편안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 속에 있어도 늘 허전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은 노년으로 갈수록 더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젊을 때는 돈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늘릴 수 있을까보다 버틸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불안이 조용히 커집니다. 이 불안이 같은 나이인데도 삶의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게 지출을 조정하고 체면보다 안정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과시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돈을 불안을 덮는 도구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불안을 부정하려 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여유 있는 척하고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면을 위해 쓰고 불안을 덮기 위해 쓰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이 선택들이 당장은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돈 걱정이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돈 걱정이 삶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관계와 돈은 노년의 삶에서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불안한 사람은 돈으로 그 불안을 채우려 하고
돈이 불안한 사람은 관계에서 인정받으려 애씁니다. 이 악순환에 들어가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관계와 돈에서 기준을 세운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삶이 훨씬 가볍습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되고 모든 지출을 정당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이유는 관계와 돈 앞에서 어떤 기준을 선택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차이를 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지막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결국 삶을 갈라놓은 건 이 기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다르다는 걸까?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삶의 무게가 달라졌을까? 몸 이야기, 하루의 기준 이야기, 관계와 돈 이야기까지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삶이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살려고 애쓴 게 아니라 다르게 선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핵심에는 공통된 기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도 아니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한 삶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삶이 덜 무너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걸 지켜왔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투정으로 넘기지 않았고 힘들다고 해서 자기 하루를 통째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어도 자신의 가치를 그 숫자로 판단하지 않았고 돈이 불안해질수록 체면보다 기준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도 했고 흔들린 적도 많았고 때로는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책임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압박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이 선택이 맞는지, 이 속도가 괜찮은지, 이 하루가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책임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삶이 더 무거워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자신을 방치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기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일 생각하자. 이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어느 순간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인데도 삶이 덜 무너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을 망치지는 말자. 몸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말자. 나 자신을 하찮게 대하지는 말자.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준은 젊을 때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선택의 폭이 줄어든 시기일수록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이 대신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으로 솔직한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더 앞서지 않아도 괜찮고, 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만큼은 내 삶이라고 인정해 주는 선택. 그 선택을 하루하루 반복하는 사람이 같은 나이여도 전혀 다른 노년을 살아갑니다. 이 영상을 들으면서 갑자기 모든 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어제와 똑같이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생각 하나만 남았다면 이 영상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대하는 태도, 자기 삶을 대하는 기준, 그 아주 작은 차이가 지금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